발솜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미국의 할리우드와 팝이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지배하던 구조가 재편되는 흐름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 그런 현상을 촉발시킨 것은 아시아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확장이었고,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콘텐츠들의 국제적 성공이 주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덕분에 많은 이득이 있었지만 반드시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이제는 지금까지의 이득도 챙기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까지도 되찾아오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홍콩의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매체 테틀러 아시아가 아시아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확장에서 한국이 가진 중요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아시아의 재능과 스토리가 전례 없는 명성을 얻으면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아시아 소프트 파워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 글로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기사는 바로 이 아시아 소프트 파워 폭발의 핵심은 한국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할리우드가 마블 프랜차이즈와 같은 히어로 무비 형태의 기존 시장을 계속 확장하는 형태를 보이는 반면, 한국의 제작자들은 주류 관객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려 깊고 작가 중심의 작품을 만들기로 결정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K-팝의 상승세도 부정할 수 없으며 한국 팬의 90%는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바로 K-팝 때문이라 답했는데, 한국에 대한 관심은 미국 대학교 한국어 클래스들의 폭발적 증가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 엔터테인먼트의 재편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은 전통적 방송 미디어 시장을 뒤엎어버린 넷플릭스와 같은 OTT 스트리밍 플랫폼의 등장이었죠. 전 세계 50개국 세계 산업시장 분석 매체인 테크나비오는 최근 바로 이 OTT 시장 규모가 2027년까지 무려 4,391억 달러, 한화로 약 591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IT 기술 발전으로 말미암아 그 시장 확장성은 날로 더 커져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글로벌 OTT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넷플릭스를 비롯한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이지만, 이들이 가진 공통점은 전부 자체적으로 한국 오리지널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는 점과 우리나라 방송사들이나 웨이브, 티빙과 같은 국내 OTT 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서도 우리나라 콘텐츠를 유통하고 있다는 점이죠. 디즈니 플러스도 최근 송강호 배우 주연의 삼식이 삼촌을 공개하며 한국 콘텐츠 제작에 열을 올리고 있고, 아시아 OTT 시장의 핵심 국가로 우리나라를 잡고 있는데요. 디즈니 플러스가 이런 전략을 추구한 것도 바로 넷플릭스 때문이었죠. LA타임스도 넷플릭스의 성공 핵심은 미국 제작을 넘어 글로벌 작품 제작에서 선두에 나섰기 때문이라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그들의 글로벌 작품 제작 전략은 바로 K-드라마를 통해 결실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OTT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면서 크게 위기를 맞게 된 업계도 존재합니다. 이 업계가 바로 우리에게도 아쉬움을 주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기존의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던 방송국 중심의 전통 엔터테인먼트 업계죠.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런 걱정을 정말 크게 하고 있는 곳은 바로 세계적으로 저명한 영국의 공영방송국인 BBC였습니다. BBC마저도 이제 큰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지적에서 한국이 등장하는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떠오르고 있는 정치 오피니언 매체 중 하나인 언허드는 BBC가 영국이란 나라의 문화를 대표하는 매체라면 그 징조는 확실히 불리해지고 있으며, 자본 경쟁을 벌이고 과도하게 확장되어 끝없는 문화 분쟁이라는 수렁에 빠졌는데, BBC는 현재 상황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그들은 글로벌 비전과 기술 변화에 뒤처져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 BBC의 이런 상황이 영국이란 나라의 현주소를 묘사하고자 한 것이었다면 충분히 성공한 것 같다며 BBC의 현재 상황을 비꼰 기사입니다. 기존의 미디어 환경이 OTT로 재편되는 데 있어서 적응하지 못하고 뒤처지는 것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는 BBC인 것인데요. 이와 동시에 영국은 소프트 파워와 그들의 콘텐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다른 국가들에게 밀리고 있다는 기사는, 러시아와 중국은 전쟁 드라마와 역사의 영광을 화려하게 다룬 여러 획기적인 시대극을 제작해 왔는데, 그동안 영국은 인도 영화에서 주로 악역이나 비웃음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었다면서 넷플릭스와 아마존의 알고리즘과 생태계에서 현재 영국이 생산해낸 콘텐츠들은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BBC의 자체 제작 드라마들이나 영국의 다른 프로그램들은 넷플릭스의 기술에 뒤처지고 있다는 심각성 등을 지적하는 매체는 영국도 국제적인 콘텐츠 성공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대한민국이 이런 심각한 영국의 상황에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성공 모델이라 이야기했는데요. 올드보이부터 오징어 게임, 부산행, 기생충까지 한국의 영화와 TV 프로그램 대히트작들은
새로운 시각적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끊임없는 탐구로 특정 지어질 수 있다는 기사는 바로 이런 한국의 접근 방식은 최근 몇십 년간 영국이 고수해온 문화 전략과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영국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며 이 국가적 소프트파워 구축의 챔피언이 바로 한국이라는 것인데요. 사실 저희 바이스톰이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콘텐츠들에 대한 외신들을 검색하다 보면 우리나라 작품들의 세계적 흥행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소프트파워가 날로 더 성장해가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등장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BBC와 마찬가지의 입장에 있는 우리나라 방송국의 위기와 국내 OTT에 대한 우려였는데요. 이는 BBC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위기인 것이며 매우 실질적인 위협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전문 매체 테크리포트는 OTT 스트리밍 플랫폼의 부상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전통적 미디어 비즈니스를 괴롭혔다면서 기존의 한국 미디어 거물들도 새로운 미디어 자이언트 넷플릭스와 경쟁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고 티빙과 웨이브와 같은 국내 OTT 업체들 역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미국의 매체 블룸버그였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미디어 업체들은 전통적인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세계적 후퇴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규모를 줄이고 통합하고 있다면서 넷플릭스에 대항하기 위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넷플릭스의 한국 시장 공략 초반에 한국의 주요 방송국 3사의 웨이브와 CJ와 JTBC 중심의 티빙은 넷플릭스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는 것을 보며 그들도 넷플릭스와 경쟁할 수 있다 확신했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초반에는 넷플릭스가 큰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았고 한국 작품 라인업도 다양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기사는 넷플릭스는 한국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티빙은 13%, 웨이브는 약 8.6%만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 업계가 넷플릭스에 대항하는 경쟁 상황은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이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스칸디나비아의 넷플릭스로 불렸던 스웨덴 스트리밍 업체 비아플레이도 파산 위기를 맞았다가 구제 금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넷플릭스라 불리는 VIU 또한 콘텐츠 제작 비용을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OTT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티빙과 웨이브의 어려움이라는 기사는 그 이유는 이들이 부유하고 진보적 기술 시장인 한국의 기업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히트 작품들을 공급하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OTT 기업들의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교류협의회가 26개국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2024 글로벌 한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68.8%가 한국 콘텐츠에 대해 긍정적이었고 한국 콘텐츠를 보고 난 이후에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했다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작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면서 그 자체만으로도 미국과 쌍벽을 이루는 엄청난 업적을 이룬 것은 정말 멋진 일이긴 하지만 플랫폼 산업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넷플릭스와 미국 업체들이 이 모든 것을 취하고 있는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인데요. 엄청난 자금과 네트워크 그리고 혁신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 기업들과의 정면 대결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이겨내지 못했죠. 모두가 파산하거나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우리 역시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넷플릭스에 저항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블룸버그가 말하듯 우리나라 콘텐츠들의 엄청난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비장의 카드가 한 장 있는 것인데요. 앞서 우리나라가 우리만의 독특한 작가주의 작품들로 마블의 히어로 영화와 드라마에 대항하여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테틀러 아시아의 분석처럼 미국에 대항할 때는 규모로서의 대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우리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다는 차별성과 경쟁력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 상황인 것인데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엔터테인먼트 매체 데드라인은 K 엔터테인먼트 스트리밍 업체 코코아가 유럽 및 오세아니아 출시로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스트리밍 업체 웨이브의 미주 지역 서비스를 담당하는 자회사 웨이브 아메리카의 플랫폼인 코코아가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호주, 뉴질랜드 등 한류의 인기가 높은 39개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한국 드라마, 영화, 리얼리티 예능, K-팝 콘텐츠 등을 영어와 스페인어 등의 다양한 국가별 자막 서비스와 함께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코코아의 가장 차별된 주요 서비스 중 하나는 한국의 모든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국에서 방송한 지 8시간 이내에 자막까지 포함하여 제공한다는 점인데요. 한국의 방송 3사와 SK스퀘어, 웨이브 등이 합작해 만든 이 회사는 2017년에 출범하여 북미 지역에 서비스되고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인 진출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 많은 K 콘텐츠를 무기로 이제 세계 시장에서 거대 OTT 업체들과의 경쟁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솔직히 말해 넷플릭스에 대항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심지어 미국의 대기업들인 디즈니, 아마존, 애플과 같은 기업들도 싸움을 걸어봤지만 점유율에서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넷플릭스의 위력은 압도적이죠. 게다가 넷플릭스에 밀려 무너진 OTT 업체들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나마 틈새 시장으로부터 시작하여 글로벌 OTT 업계에 출사표를 내볼 만한 전 세계 유일한 국가는 바로 우리나라이며 그 중에서도 K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는 코코아인 것인데요. K 콘텐츠로 글로벌적인 성공을 거둔 넷플릭스. K 콘텐츠의 전 세계적 확장 면에서 참 고마운 부분도 있지만 우리 콘텐츠들이 우리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로 전파된다면 더욱 기쁜 일일 것입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규모의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넷플릭스가 스스로 입증해준 바 있는 우리나라 K 콘텐츠들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거의 실시간급의 서비스와 AI 첨단 기술을 통한 프로그램 추천 기능으로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도전하는 웨이브 아메리카의 코코아. 이들의 도전이 어느 정도라도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면 참 멋진 일이 될 것 같은데요. 언젠가는 K 콘텐츠만큼이나 K OTT 또한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미디어 기업들도 독자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길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